when we 알아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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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좀 들리실까요? 오디오는 지금 음소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치동 헤더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문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15년 영어 교육하고 있고요. 어머님 아카데미라고 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최근 작년 8월에 영어 질문 독서법이라는 책을 제가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강연 활동도 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을 위한 강의들, 어머님들을 위한 강의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웅진 컨버스의 클래스 박스 저희가 수업을 2월 말, 3월 초에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세미나, 영어 원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세미나를 열어보도록 되었습니다. 10시부터 11시 저희 이렇게 1시간 강연 쭉 진행하고 30분 정도는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일단 그렇습니다. 대치동 헤더쌤 저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어서 유튜브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들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질문 유튜브로도 해주시면 제가 답장 다 드리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에서는 제가 원서 가이드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서 가이드라는 공간에서 원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든 책을 다 읽어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미리 읽어보고 수업을 했을 때 괜찮았던 질문들 이런 것들 다 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또 카페에 자료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원서 수업은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18년부터 24년. 그 전에도 사실 영어 도서관에서도 일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이들 수업을 하면서도 원서를 안 쓴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15년 동안. 근데 18년부터는 아예 원서만 주구장창 좀 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원서 책들 다 일일이 사보고,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서머리도 아예 작성하고 질문을 만들어서 저는 워크시트를 만들거든요. 그 워크시트 질문법 그거를 통해 또 수업을 굴려보고 또 그것에 대한 수업 피드백을 다 기록해서 남겨봤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아이의 반응이 제일 좋았는지, 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나름 정리하는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제가 원서 수업을 많이 해봤다고 자부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제가 교육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의 노하우들을 지금 짧게나마 다 최대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서 전체 로드맵 제가 강연에서 어머님들께 드리는 강연들 조금 각색해서
선생님들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을 잘 아셔야겠죠. 선생님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과정은 초등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초등 3, 4학년, 3학년부터 공립학교 영어 시작하죠. 사립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하더라도 초등학교의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는 말하기 위주로 이제 본문이 따로 없죠. 그래서 교과서를 사용하고 주로 말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이후는 바로 간단한 문장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미리 공부해온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영유아, 유치원, 영어 유치원 등등 혹은 엄마표를 통해서 영어를 많이 익히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한 반에도 뭐 원서, 뭐 이렇게 해리포터를 읽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알파벳 띄고, 갓 띄고 문장 읽기를 시작하는 친구들, 요 극과 극이 엄청 많이 생기는 것이 이 영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때는 이제 직접적인 본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문들을 통해서 뭐,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뭐 인사하기라든지 소개하기, 이런 것들이 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에 들어와서는 중학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래전부터 똑같은 그 중학교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냐면요, 문법 위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아주 네, 입시 그 자체인 영어가 아직도 중학교 때는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중학교 때는 내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법하고 영어 교과서 위주로 공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거기에서 점수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문법이 아닌 갑자기 독해 지문 위주로 가죠. 왜냐하면 수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능은 45문제 중에 17문제 듣기, 28문제는 독해. 그런데 독해 질문 하나당 질문 하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초등학교 때 6년은 그래도 영어를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요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세팅이 필요하고 또 그러려고 공부를 많이 하는데 중학교 와서는 바로 문법만 주구장창 하게 되거든요. 문법하고 혹은 단어. 근데 그리고 나서 고등 가서는 이제는 또 문법보다도 독해 위주의 영어 공부가 돼요. 근데 고등 가서 독해를 공부할 수가 없죠. 시간상. 그리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고요. 이때는 또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이 독해 능력을 끌어올리고 채울 수 있을 때는 초등 6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등 시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부모님들께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 가서는 문법에 결국 매달리게 될 것이고, 고등 가서는 수능, 모의고사, 이런 부분에 꼭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독해 능력, 문해력 자체를 이때 키울 수는 없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유치, 초등 때 한 차례 한 차례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초등 이 6년 때 기간을 어떻게 영어 문해력을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필요하다. 요게 제가 말하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 과정에 맞춘 우리 영어 아이들 큰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그래프로도 환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 3, 4학년은 제가 옆에 킨더 그레이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수준과 한국 수준을 제가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등 3, 4학년 공립, 5, 6학년 수준은 미국의 킨더에서 1학년, 그리고 미국의 초등 2학년 수준입니다. 근데 한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중등, 중2, 3은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미국 학년 3학년, 4학년. 이런 식으로 한 그레이드씩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딱 시작하고 나서예요. 고1 딱 들어가면 그레이드 7, 7, 8, 10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 게 보이실까요? 그러니까 미국 그 자국민, 원어민들이 봐도 이 그레이드 하나당은 1년씩 가야 하는 건데 우리 초등생 혹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우리들이 영어 수준이 이렇게 고등돼서 확 올라간다. 요거를 보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바로 이 고등의 시기이고, 고등의 시기에 영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때 영어를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초등 5, 6학년까지 혹은 중1까지도 영어 독서로 계속 이 그레이드를 올려놔 줘야지 고등학교 가서 지문을 보고 또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죠. 요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어, 제가 지문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중에서 그레이드 2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3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라고 잘 분간이 안 가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영어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실까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수준이 이 그레이드 1 후반, 2 초반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학년 1학년 후반 때, 2학년 초반 때, 2학년 중반까지도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요 정도 수준이라 하면 특징이 지금 보시면 Ellen Saturday 해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Saturday, snow, race, pools. 그래서 어휘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어휘가 없고 두 번째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단어들도 아니죠.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휘들, 문형도 되게 간단해요. 이랬고 이랬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이형식, 삼형식 수준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게 이제 그레이드 1, 2 초반,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영어 교과서로 따지면은 3, 4, 5, 6학년까지가 요 정도 수준이라고 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옆으로 보시면 그레이드 3 수준으로 가면 영어가 확 뜁니다. 영어 자체도 뛰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의 다른 점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제부터 배경 지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경 지식이라 함은 단순히 그냥 일상 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marine animals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해양 동물들 해서 요 특정 지식에 대한 정보들을 다루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만약에 내가 이 지식 혹은 이 분야에 관심이 없고 혹은 이 분야에 대해서 생소하다. 그러면 영어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이 벌써부터 확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난 이거 못하겠는데? 라는 마음이 먼저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의 길이에 대한 압박감이 있죠. 보시면 요 앞에 짧은 문장들이었는데 두 번째로 여기 보실 때 문장들이 정말 길어지기 시작하고 또 문장들이 되게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가 한 지문이거든요, 지금. 한 지문 자체가 이렇게 길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해력, 글을 견딜 수 있는 힘들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글도 이 정도로 많이 안 읽어봤다면 영어 글이라고 해서 잘 읽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해본 친구들, 이 긴 호흡의 리딩을 해본 친구들이 조금 더 손쉽게 이 그레이드 3 혹은 4 수준,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들 영어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글의 압박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어휘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얘기랑 비슷한데요. 이 배경 지식들 특정 정보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단어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휘 공부가 필요한 수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년씩 올라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요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많은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 혹은 영어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지금 많이 정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요 때입니다. 2점에서 3점대. 제가 전국적으로 강연도 많이 다녀보고 또 어머님들 온라인상으로 상담 요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해보면
이 레벨에 정말 많이, 이 중간에 많이 몰려 있어요. 나이대는 7세부터 13살까지도 요 레벨에 정말 많이 요 가운데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는 요 때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려면 영어 독서로 이 부분을 타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면, 어, 영어 교육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영어는, 일단 우리나라 영어 수준은 3, 4, 5, 6, 이 그레이드 1, 킨더에서 1, 2, 점차 올라가다. 중학교 때까지 점차 올라가다. 고등에서 리딩이 확 어려워진다.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때 그럼 차차 공부하면 된다? 이게 가능할지 어렵다. 가능하기 어렵다. 왜냐면 중학교 때는 내신,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중학 문법이 아직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해력을 키워주려면 초등 6년 혹은 중1까지는 최대한 영어 독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그레이드를 넘어간다는 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레이드 1, 2에서 3의 갭이 굉장히 크다. 제가 이 영어 AR 분석을 수능 AR 분석을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수능은 그러면 이 AR, 미국 제가 아까 그레이드별로 나눴잖아요. 미국 그레이드로 변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 제가 45문항에서 18번부터 45문항이 이 독해 리딩 지문이에요. 이 독해 지문을 미국 그레이드로 변환했을 때는 어떤가를 봤을 때, 보시면 5점대부터, 그러니까 미국 학년 5학년 수준의 영어부터 쭉 보면 가장 큰 숫자로 띄는 게 13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도 요 영어가 수능 지문 자체가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혀 쉬운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그레이드 미국 학년 수준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수능 영어 지문입니다. 네. 소리가 지금 울리는데, 네. 네, 이제 울리지 않네요. 네. 그러면 수능 지문은 대체 어떤가를 보여드릴게요. 수능 지문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요게 2024년 수능 지문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지문 1, 2위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수능 지문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지금 수능 지문을 분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능 지문 33번 요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는데요. 가장 많이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수능 영어라고 해서 아직 23년과 24년의 수능 영어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신 거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 수능 영어라는 게 굉장히 난해한 난해한 해석으로 많이들 힘들어 하셨어요. 아이들도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풀어도 이거는 풀기 어렵다. 우리 그러니까 수능 언어 영역을 그냥 영어로 바꿔놓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24년 수능 영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철학적인 혹은 문장 하나가 너무 길다. 이런 것들, 난해한 해석이다. 라는 것들은 오히려 없어졌고, 너무 어려운 어휘도 오히려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난해하지도 않고 어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러면 수능 영어 1등급 더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1등급의 비율이 8%에서 4%로 반이 줄었어요. 24년 수능 영어부터.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해보고 분석해봤는데요. 왜 그런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린 문제 제가 두 개를 뽑아왔는데요. 가장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어휘들 보시면 그렇게 막 튀거나 너무 난해한 뭐 혹은 그 토플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나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토플 어휘들도 조금 보였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중등, 고등, 수능 영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언어들인데요. 문제는
이 문맥을 파악해야 이제는 수능을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이 두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가 그냥 단순히 디테일 혹은 주제가 무엇인가, 요지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있어서 흐름을 파악해서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이게 어떤 뉘앙스로 어떤 흐름을 갖고 지금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요런 부분 때문에 요 지문이 어려운 거거든요. 두 번째 36번도 똑같습니다. 위에 글이 있고 그 아래 글들의 순서를 맞춘다는 것은 이 그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 요거는 단순히 영어의 문제가 아니다.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 어느 정도 다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알겠어. 어휘도 공부 잘하는 거 알겠어.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의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이 문해력을 판단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해력이 있어야 이 영어를 풀 수 있다. 요게 수능의 가장 맹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선지들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지문이 어렵고 선지들이 쉬웠다면, 이제는 지문은 오히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선지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력이 중요하게 된 거죠. 아이들이, 이건가? 이건가? 라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33번과 36번이 가장 많이 틀렸고,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영어 실력을 올리는 거, 그리고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 문해력, 그거는 모국어 독서가 가장 먼저 기반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서를 했을 때 이 영어 문해력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실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영어 독서, 영어 원서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고 이 원서를 통해서 영어 실력과 그리고 영어 문해력을 키웠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수능이라는 입시에서의 성공도 가져갈 수 있게 됐다.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까? 일단 전체적인 한국 영어 시스템, 학교에서 나오는 영어 시스템들과 그리고 전체적인 목표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어떤 목표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는가라고 하면요. 제가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학년별 학습 수준을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미국 학년 킨더에서 그레이드 1, 제가 계속 지금 그레이드 말씀드리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1학년, 2학년, 3학년. 미국은 초등이 5년, 그리고 중등 6, 7, 8, 그리고 고등이 9에서 12, 이렇게 12년 체제인데요. 우리나라도 결국 12년 체제인 건 똑같죠. 학년만 조금 다를 뿐. 그래서 12학년이 이제 고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만 나이로 환산을 했고, 영어적인 특징들을 제가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킨더, 유치원 가서 알파벳 배우고, 간단한 문장 읽히고, 지문 보고, 다양한 어휘 나오고, 이런 수준이 있는데요. 렉사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렉사이 지수라고 해서 영어 어느 정도의 실력을 이렇게 수치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렉사이 수치를 지금 여기를 제가 주목해달라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2에서 3까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2에서 3이 아이들 정체가 많다. 여기 보시면 렉사이 지수로 환산해 보면 그레이드 2가 420부터 시작해서 그레이드 3은 820, 거의 두 배를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가 확 어려워지는 구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레이드 5, 5학년 때는 이 800에서 1000, 1000대를 뛰죠, 렉사일. 그리고 나서 그레이드 10까지는 다 1000대예요. 지금 보시면 다 이 렉사일 지수로 변했을 때 1000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그레이드 5까지 영어 수준을 차곡차곡차곡차곡씩 1000대까지 올려놓으면, 렉사이 지수를 올려놓으면 그 이후부터의 영어는 이제 더 이상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된 지식들,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죠. 역사나 과학, 뭐 철학이나 문화.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지식에 대한 것을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지 영어 자체를 공부하는 느낌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영어의 적인 목표를 설정하실 때
최소한 6학년 중1 때까지 그레이드 5, 그러니까 미국 학년으로 5학년 수준, 렉사의 1000대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는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영어 학습에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의 영어는 이제는 아이의 머리고 좀 커야 하고 또 독해력이 아닌 이제는 문해력, 글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이가 정보들을 많이 많이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6년이 좀 늦다.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까지는 중1, 중2까지는 좀 시간을 땡겨 와야겠죠. 그래서 이 6학년까지는 그레이드 5까지는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갖고 설정을 하시면 1년에 그레이드 하나씩, 1년에 그레이드 하나씩, 1학년 때 그레이드 2, 2학년 때 그레이드 2. 그래서 한 학년당 1년 그레이드 하나씩 올라간다는 접근으로 가져가시면 그 이후에는 중등 가고 중등 가서 문법하고 고등에서 독해 지문을 접했을 때 아이가 으악 하고 딱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영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글인지 어느 정도 이게 뜻인지 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어. 요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휘 공부하고 이 수능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거에 대한 감각만 익힐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레이드 5예요. 그레이드 5. 그러면 그레이드 5까지 우리는 어떤 실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게 바로 이 영어 독서법인데요. 제가 오늘 영어 독서의 4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를 이미 접하시고 교육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또 원서는 처음인데, 요새 이런 게 있다고 하네? 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학군지 따라 또 지역마다 정말 그 정보의 양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많이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부산에 갔을 때라든가 수도권 지역들의 도서관에 가서 학부모님들을 보거나 이제 원장 선생님들을 봤을 때 확실히 학군지일수록 어머님들도 원서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구비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 레벨을 어떻게 뛰어야 할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올바른 정보를 어머님들께 큐레이션 하는 능력이 이제는 더욱더 각광받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들도 이제는 들어봐서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는 맞고 이 정보는 틀리고 혹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정보는 이 정보입니다 라고 크리에이션하고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서포트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4단계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림책 읽기, 리더스 읽기, 챕터북, 노블 이렇게 4단계로 저는 나눠봤습니다. 그림책은 그 전에 보드북이라고 해서 왜 우리 단단한 우리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저는 그림책으로 하나 묶었습니다. 동화책은 그림책은 그냥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 한국어 동화책도 어렸을 때 잠자리 독서라고 해서 많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읽을 수 없을 때 부모가 읽어주는 것처럼 영어도 똑같습니다. 이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단계로 보통은 이 부분은 집에서 많이 이뤄지는 교육 단계이고 또 영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단계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 읽기가 아마 원장님들 학원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 책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는 페이지마다 한 문장에서 6문장 정도 요 수준에 많이 지금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집에서 서포트가 좀 있었다.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다녔다. 요렇게 하면은 뭐 혹은 영어 도서관을 오래 다녔다 하면 챕터북 읽기까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챕터북도 제가 조금 이따가 실물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이 없어지고 줄글로 이뤄진 책을 뜻하는데요. 요때부터는 정말 글을 견뎌내는 힘, 글을 보는 거를 견뎌내는 힘이 아주 아주 중요해지고 노블 읽기가 우리의 목표인 제가 아까 그레이드 5까지 만들어라. 요게 이제 노블 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블 읽기는 한국 수준으로 말했을 때는 청소년 문학 혹은 초등 고학년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미 소설을 혼자 읽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안착을 해야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잘 가져왔다. 그리고 그 위에 쌓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 읽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볼게요. 그림책 읽기는 제가 읽는 시기를 아예 딱 말씀드려 놨어요. 만 1세부터 6세. 그 이유는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미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이 상태 그림책 읽기, 동화책을 읽으면 너무 시시하고 유치할 수 있어요. 그림책은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 단어들, 여기 보시면 my dad, dear to 이런 식으로 어, 서사가 없습니다, 책에. 그냥 서사가 없고 그냥 그림책이라고 동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사를 이제는 요구하는 시기가 유치원 때, 초등학생 저학년부터는 이야기가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제가 추천 리스트는 써놓긴 했지만 보통은 웬디북 혹은 동양부스 이런 식으로 이 온라인 서점들이 있어요. 온라인 원서 전문점 하는 서점들의 그림책 이 카테고리가 있어서 여기에서 많이 보실 수 있고 공공 도서관 이용하시면 요새는 영어 특화 도서관이라고 해서 영어 책들 구비 많이 해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책들이 있고요. 이때는 굳이 뜻을 물어보면서 읽는 단계가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영어라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접해볼 수 있는 단계가 그림책 읽기입니다. 다음은 리더스. 리더스 단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실어놨지만 이런 식으로 책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리더스 단계, 요 시리즈 스텝 인투 리딩도 있고 I can read 요런 시리즈도 이렇게 있죠. 제가 책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려면 스텝 인투 1의 1단계는 요런 식으로 한 문장 정도밖에 없어요. 한 문장. 초등 유치원 친구들부터 초등 저학년 친구들이 요 리더스 단계 많이 읽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스 읽기는 파닉스가 끝난 단계부터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글자를 어느 정도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 보통은 아이들이 글자를 처음에는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기억, 니은, 한글 배우는 것도 똑같잖아요. 기억 배우고, 니은 보고, 하나하나씩 배우는 거. 영어도 비슷한 맹점으로 이제 알파벳을 배우고, 파닉스를 배우고, 사이트 워즈를 익혀가면서 문장이라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 익혀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 문장들을 조금씩 읽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것이 리더스 단계인데, 리더스는 이렇게 1단계는 한 문장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 리더스 단계에서도 1단계, 또 2단계, 3단계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4단계 한번 보여드릴게요. 4단계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글밥이 꽤 있죠. 그래서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리더스의 가장 장점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주의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해 아, 주실 부분을 선생님, 죄송한데요. 그 아까 공유 화면이 안 보였어요. 어떤 화면이요? 아, 어떤 이거 화면이? 리더스 소개하시면서 잠깐 책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화면은 리더스 읽기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옆에, 네. 옆에 채팅장 표시를 켜주시면 제 얼굴이 보일 겁니다. 채팅장. 보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장에 맨 위에 말하는 사람 얼굴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면 제 얼굴이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스 책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리더스 책 1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1단계 보면 이런 식으로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나와요. 1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니모, 그 니모를 찾아서 요 부분을 각색해서 스텝 인투 리딩에서 1단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I can read 단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장들이 조금씩 조금씩 느는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3단계, 그리고 4단계.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주의할 점 어떤 점일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리더스 단계에는 일단 첫 번째, 이 시기는 다독의 시기입니다.
가장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정독의 시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 한 책을 갖고 음, 하나씩 분석하고 읽는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든지, 혹은 요 수준을, I 수준이 리더스 1단계면 1단계 수준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영어와 한국어의 다른 느낌들을 누적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걸까? 라는 식으로 이 느낌을 많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스 때 가장 중요한데요. 리더스 수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단어를 꼭 외워야 할 게 할까요? 요게 굉장히 미묘한데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요 1단계일 때 만약에 저는 영어 연차하고 노출 단계 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영어 유치원 혹은 영어에 노출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 돼서 어느 정도 한국어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서의 영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휘 공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어휘 그냥 느낌 자체가 너무 이 영어 한국어의 간격이 너무 이미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휘 공부 없이는 다음 책을 나갈 수 없는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어 유치원을 그래도 다녔다. 혹은 엄마표 영어를 2년, 1년에서 2년 정도는 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단어는 안다. 그랬을 때는 리더스 할 때 저는 어휘를 굳이 물어보거나 어휘를 학습하는 것을 매번 가져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어휘 공부를 하는 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단점은 흥미가 떨어집니다. 책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잘 보시고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이 단위 구성원 있죠. 이 친구들은 영어 1년 차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휘 학습은 같이 가야 한다. 기본적인 어휘 학습. 근데 리더스 어휘를 학습할 때 잘 보셔야 할 것이요. 책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어,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묘사하는 어휘들은 그냥 제쳐두시고요. 정말 그 문맥에서 필요한 어휘들만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니까 책에서 너무 많은 어휘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내용에 이 단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미모가 계속 수영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스위밍이라는 단어는 알아야겠죠. 그런 정말 핵심 단어만 익혀갈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리더스 단계. 영어 노출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 차이를 좀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더스 읽을 때 어떤 토크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제가 다도계식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우리 원에서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인투 리딩 시리즈만 읽힌다? 이거는 듣지 않습니다. 다도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I can read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책에 나올 수 있는 Elephant and Piggy 이런 책도 있고 책은 최대한 여러 출판사 다양하게 섞으셔야 돼요. 중고로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에서의 가장 저는 큰 문제라면 문제는 보통 요 화면에 보시는 옥스퍼드 리딩 트리를 많이 읽히시죠. 그런데 여기 단점이 한 시리즈만 쭉 주구장창 읽다 보니까 이 출판사에서 미는 어휘, 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구성원들밖에 아이들이 몰라요. 그래서 책을 다양한 출판사를 읽어봐야 이런 느낌의, 이런 톤의, 이런 어투의, 혹은 이런 어휘들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리더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원에서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 한 시리즈만 읽혔던 친구들은 다른 글을 접했을 때 확실히 거부감이나 그리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다시 걸리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옥스퍼드 리딩 트리는 확실히 파닉스 위주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어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어휘들을 많이 섞어 주셔야지 이 어휘들에 대한 노출이 확실히 들어갑니다. 원에서 수업에 필요한 리더십 학부모님께 모든 교재 세트를 사야 한다고 말씀을.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리더스는, 음, 리더스는 모든 세트를 사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일단은 저는 중고 알라딘 서점이나 중고 서점에서 어, 보시고, 보시고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 3, 4천 원 정도예요. 그리고 혹은 도서관에서 해서 읽고 다시 되팔아주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요새는 온라인 서적, 당근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재 세트를 절대 왜냐하면 잠깐 읽는 시기기는 하거든요. 1년에서 2년 정도 읽습니다.
1년에서 2년 정도 최대한 많이 읽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원에 있으면 원에서 좀 빌려볼 수 있게끔 최대한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린다. 라고 하고요. 독후 활동 제가 네,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독후 활동은 이때 좀 많은 독후 활동을 하진 않습니다. 이때는 글을 읽는 거에 집중할 때이잖아요.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인가 파악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독후 활동을 한다 하면 한 문장 정도 쓴다. 혹은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 하나 뽑기. 요 단계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 써보기.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 요거는 가능한 수준이다. 왜냐면 리더스의 단계가 지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가능한 친구이다 하면은 그 후부터는 좋았던 부분과 왜 그 부분이 좋았는지 써보기.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 하면 세 번째는 그 이제 리더스 서머리 해보기. 5문장으로 이 그 문장을 서머리 해보기. 그냥 서머리 해보라고 하면 아이들 한 문장으로 하고 끝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5문장 서머리 해보기. 요런 식으로 차츰차츰 늘려나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독후 활동. 사실은 첫 번째 이 1단계를 할 때는 독후 활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영어 수준은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근데 2단계, 3단계를 갈 때 그림 하나 그려보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림 그려보기, 좋았던 문장 써보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수준이 가능하다면 좋았던 부분의 파트와 왜인지까지 써보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머리 해보기.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라이팅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 라이팅 자체를 해본 친구가 아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필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 요 아예 문장들을 위에다 써주시고 그 아래에 똑같이 베껴오기. 이런 식으로 해서 장문을 할 수 없는 친구는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문장 내용 요약할 때 좋은 팁 있습니다. 다음 5문장 요약할 때 좋은 팁이라 하면요. 어, 5문장 요약할 때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하는 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이거 정말 어른들한테는 굉장히 어,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놓친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떤 분이 녹화 중이실까요? 지금 소리가 지금 겹치거든요. 확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요거를 저는 아예 써놔요. 그 윗게 who, where, when. 그래서 아이들이 마인드맵으로 하나씩 그려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이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됐고 요것만 해도 서머리 하는데 정말 많이 다 가지게 되거든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요 정도만 해도 문장 이미 세 문제 문장 나올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요거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챕터북입니다. 챕터북부터가 아주 아주 중요하죠. 리더스는 정말 다독하고 많이 읽혀서 요 단계들을 어, 최대한 시간적으로 많이 보내는 거고요. 챕터북은 아까 그 제가 2점대에서 3점대 넘어오면서 힘들어해요. 요게 리더스에서 챕터북 혹은 챕터북 완전 초기 단계에 머문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챕터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거의 없죠. 이제는 완전 줄글이에요. 왜 챕터북이냐 하면 책이 이런 식으로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챕터 1부터 챕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원서를 읽는 친구들 보면 이런 식의 책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챕터북은 보통은 만 5세 빠르면 정말 빠른 친구들은 만 5세부터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초등 시기 때 가장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만 12세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제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하면서 요 책들이 그때는 좀 더 유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치부터 초등까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연차로 따지면 영어 공부 3, 4년 차 이상 한 친구들부터 3, 4년 차 영어 공부를 이렇게 쌓아온 친구들
AR, 그러니까 미국 학년 2학년에서 4학년 수준까지가 요 챕터북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챕터북 지금 보시면 2점대, 3점대, 4점대 이 그레이드가 굉장히 넓게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북도 저는 네 가지 정도 영역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챕터북도 초반대, 챕터북 초기, 챕터북 중기, 챕터북 중후반기, 챕터북 후반기 이런 식으로 저는 네 단계를 나눴습니다. 일단 챕터북 초기는 리더스랑 챕터북을 섞어 읽을 때예요. 섞어 읽을 때를 챕터북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림이 많다. 그림이 많고 색깔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챕터북으로 넘어올 때 조금 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챕터북 초기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레벨별로 2, 3점대 정도. 2점대, 1점 후반에서 2, 3점, 2점대까지의 챕터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기가 요런 책들. 줄만 이제 있는 책들이 읽게 되는 거죠. 줄만 있는 책들은요, 아직까지는 어휘가 어렵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어휘가 어렵지 않고 대신 글이 많아져. 그리고 3, 4점대 아이들이 그 2에서 3 넘어가는 거 힘든데 2에서 3 넘어가고 3점대부터는 이제는 점점 어휘가 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글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3, 4점대부터는 요 얇은 책이 살짝 1.5배 정도로 두꺼워지는 책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게 이제 3, 4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점대부터는 3, 4점대부터는 캐릭터들도 많아요. 요거는 그냥 주인공 하나가 있고, 챕터북에서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까지 한 5명에서 8명 정도라면 3, 4점대부터는 이제는 뭐 10명 혹은 미스터리물 같은 경우는 용의자들 순서를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용의자, 이 사람이 왜 용의자인지 사건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서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반전 같은 것들이 일어나요. 이게 챕터북 3, 4점대, 4점대 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이 챕터북 초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챕터북 2, 3점대까지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나 이거 싫어. 그래서 뿔났어. 화났어.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 해결됐어. 요런 정도라고 하면 이 3, 4주 때부터는 작가가 이렇게 조금씩 밑밥을 깔아놓는다고 하죠. 이렇게 빌드업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팡 터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져도 이게 왜 터진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 가는 게 챕터북 중후반기 3, 4점대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챕터북 2학년, 2점대, 3점대 초기까지는 그러면 미국 학년으로 따져도 미국 학년, 2학년, 3학년 수준까지는 우리나라 친구들 저학년 영어만 된다면 저학년 혹은 3, 4학년까지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단순하다. 플로우가 단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새 가장 많이 인기 있었던 책들은 드래곤 마스터스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런 챕터북 시리즈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이죠. 그레이드 5 수준이 가야 하는데 요때 이제 영어 연차 5년차 이상부터 갈 수 있는 게 노블 읽기입니다. 읽는 시기는 만 9세 이후부터라고 제가 정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저학년 때 어머님들이 이렇게 상담 오실 거예요. 영어 언제 빨리 해리포터 읽을 수 있어요? 해리포터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친구는 읽는다던데? 이런 말에 전혀 동요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저학년 때 해리포터를 읽는다는 의미가 크게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저학년 때 이 정서지능상 혹은 문해력상 의 레벨로 이 해리포터의 어렵고 복잡한 서사나 인물과의 관계도 그리고 그런 심리를 100% 읽어내기 어렵다. 영어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때 저학년 때 해리포터를 읽는 건 저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나이가 좀 쌓이고 3학년, 4학년, 4학년에서 5학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들이 생기고 정서지능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배경 지식이 쌓여야 영어가 되었을 때 영어와 이 정서 그리고 배경책이 쌓였을 때 이 노블 읽기, 소설 읽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는 저학년 때 막 몰입해서 끝내는 영어 공부가 학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대치동에서는 아무래도 수학 때문에 초등 3, 4학년 때까지 영어를 많이 몰입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영어에 대한 힘을 많이 빼세요.
그냥 학원만 다녀라. 그래서 4학년 때는 영어가 주 한 회 학원, 그러니까 영어 주 1회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이 가장 인기가 많을 정도로 영어에 대한 집중도를 확 줄이고 수학을 많이 달리는 게 대치동의 구도인데요. 대치동이 아닌 곳이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어는 단기간에 힘을 싹 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꾸준히 노출을 해야 아이들이 까먹지 않아요. 영어 유치원 다녔고, 그래서 영어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부터 영어를 안 한다. 하면 아이들 다음날이어도 순식간에 이 영어를 확 까먹기 십상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언제부터 아이들에게 이 영어가 남기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4학년 이후부터 아이들의 뇌 발달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영어 학습을 해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뭔 거구나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때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최대한 영어 공부를 네, 최대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쭉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리는데요. 노블 읽기로 지금 보시면 이런 소설책을 읽는 게 왜 영어를 잘하더라도 어려운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로리스 로리의 Number the Stars라는 책, 이 파란색 책이 있잖아요. 이 책은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치 군들이 유대인 가족들, 유대인을 강제 추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그때를 덴마크에서 내가 관찰자 시점으로 본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말은 영어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세계 2차 대전을 몰라? 너 나치 히틀러 몰라? 유대인인 주시라는 걸 몰라? 라고 하면 이 책을 온전하게 읽어내기가 Recording in progress. 녹화 중이실까요? 네. 주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호스라는 책 보시면 굉장히 유명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살짝 들여다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우리나라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이 교화하기 위해서 소년원이 아니라 사막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들이 이 책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다. 왕따 이런 이슈들 읽어내기가 어렵죠.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요새는 원서읽기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됐고 많이 빨리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빨리 레벨을 올리는데 많이 현혹되거나 맹목적으로 그렇게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포인트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영어 수준이 차서 계속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해도 아이가 재미를 못 느낄 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때는 오히려 한국어 독서를 조금 더 집중해 줘라. 한국어 독서, 이때 3학년, 4학년 때부터 한국어 독서에서도 이제 깊이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문학 읽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문학 읽기를 조금 더 많이 채워줘서 초등 고학년 때는 이런 노블들을 읽어도 아이가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게 상식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파란색의 원더라는 책도 워낙 유명한 책이죠. 원더라는 책은 어, 어,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의 이제 초등학교 적응기, 5학년 때 그래서 사춘기와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관계, 왕따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 친구들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다. 긴 호흡의 책은 어떻게 수업할 수 있을까요? 긴 호흡의 책은 수업을 한 권을 끝낸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이때부터는 이제 분권을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대치동에 있는 영어 학원들도 이런 노블같이 가는 경우는 4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주로 나눠서, 혹은 5주로 나눠서, 혹은 긴 경우는 7, 8주까지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챕터로 여전히 나와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챕터가 있기 때문에 챕터로 나눠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 온다 하면 그 챕터 부분까지 아이가 읽어오고 거기에 대한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편이 되는 것이죠. 이때는 고학년 때는 아이들이 시간 내기가 참 어려워져요. 그 수업 부분을 제가 그 웅진 클래스 박스에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단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강의 줌을 켰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네. 요렇게 그래서 노블 읽기까지 4점대, 5점대 가고 고학년 친구들은 확실히 시간이 없어요.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수학 아무래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때는 예를 들자면 리더스 읽기는 충분히 하루에도 3권, 5권 읽을 수 있고 만약에 학원을 다닌다 하면 뭐 한 권, 2권 정도 하루에도 그 정도 읽기를 할 수 있거든요. 엄마표에서 리더스 읽기 많이 나오는 게 1000권 읽기, 도전, 챌린지 막 이런 거 어머님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리더스 읽기는 다독의 시기이고 많이 이런 어, 스터디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엄마표가 이제 힘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챕터북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의 분량도 많아지고 엄마들도 책을 아이가 읽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나 원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이가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면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트랙으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이 원서 수업의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 넘어오고요. 그래서 챕터북으로 해서 노블 읽기는 진짜 집에서 봐줄 수가 없죠. 영어 자체도 이제는 어려워지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챕터북이 아니라 배경 지식 자체도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업에서 충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때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읽는다라는 접근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2달에 한 권이라도 읽는다. 챕터북은 일주일에 한 권, 일주일에 한 권, 뭐 한 달에 2권, 3권 정도까지는 충분히 읽을 수 있고 노블은 한 달에 한 권, 2달에 한 권이라도 읽는다. 한국어 해석은 필요할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로드맵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왜 영어 수업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로는 영어 우리 교과 과정과 영어 수준들이 어땠고 어떤 포인트와 어떤 맥락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그래서 영어 읽기를 원서를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4단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받아보고 질문 부분에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한국어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 해석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어 해석은 그것도 영어 연차나 영어 노출에 따라 다른데요. 한국어 해석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영어 리딩서 있죠. 잠시만요. 브릭스 리딩서, 링크 같은 영어 리딩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게 돼버리게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영어 책 읽기로 해서 이야기를 통한 재밌는 영어 공부. 두 번째는 습득이거든요. 학습이 아니라 습득입니다. 그래서 문장들을 하도 많이 봤더니 이 문장은 이런 거구나 하고 영어 글을 읽을 때 이 깨침이 있게 하는 것이 영어 독서의 접근법인데요. 하나씩 해석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런 재미가 뚝 떨어지고 오히려 숙제해야 할 것, 이것 또한 공부해야 할 것으로 비춰지기가 너무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어, 챕터북 영어 느낌 단어들은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영어 느낌 단어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un이라는 단어는 달리다인데 챕터북에서는 뭐 gallop, dart 이런 식으로 아니면 sprinting 이런 식으로 달리다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요. 그런 느낌적인 단어들이 있을 수가 뭐 아니면 drizzle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drizzle 우리가 굳이 평소에 쓰지는 않는데 표현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저는 굳이 외워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 때문에 책을 읽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앞뒤 문장을 보고, 이게 어떤 단어일 것 같아?
그 느낌만 좀 파악하고 가게 했어요. 중요한 건 그 핵심 단어이니까요. 읽기를 할 게 오디오도 같이 듣나요? 아니면 아이와 엄마 한 단락씩 서로 읽기만 할까요? 오디오도 같이 듣느냐, 아이와. 요건 완전 다른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독이라고 해서 들으면서 읽는다. 아니면 엄마 소리 내서 음독을 한다. 네. 그리고 아니면 오디오를 들으면서 손을 짚어가면서 집중 듣기를 한다. 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집에서 평소에 집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가 귀를 좀 더 편애하는지 아니면 눈을 좀 더 편애하는지 일단은 그 감각을 파악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청각형 학습자인 친구라면 오디오를 들었을 때 훨씬 더 편애하고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를 많이 들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는, 문제는 우리의 영어 시스템을 결국에는 이 시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수능이든 중학교 문법이든 혹은 학원 시험이든 모든 것들이 이 듣기 문제보다는 리딩 문제 위주이고 리딩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에 너무 의존했던 친구들이라면 초기 영어 확 뛸 때는 듣기로 많이 실력을 끌어올리고 조금씩 이 읽기, 시각으로 읽는 연습, 소리내서 읽고 나중에는 묵독으로 갈 수 있게 그런 연습을 해주실 것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대신 청각형 친구들은 들을 때 이해가 빨리 가기 때문에 눈으로 읽어낼 때는 확실히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고, 그때는 영어 수준을 조금 달리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훨씬 더 빨리 이해되기 때문에 영어 단계를 얘는 한 단계 높여서 책을 읽고, 읽기, 눈으로 하는 읽기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단계 책을 낮춰서 읽게 하게 하면 됩니다. 어, 미국 원서 수업하고 싶은데 강사 강의 문의예요. 웅진 컨버스에 제가 지금 강의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강의를 그곳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예 집중적으로 제가 10분만 키워내려고 해요. 그래서 완전 전문가 양성반을 컨설팅, 그래서 10주 동안 저랑 만나고, 제가 아예 어, 과제 드리고 확인하고 수업 시험까지 해보는 그런 강의까지 또 열게 되었어요. 그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은 님이 리더스 단계에서 많이 읽어야 하는데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감이 안 와요? 어떻게 읽혀야 돼요? 청독만 해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감이 안 와서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이 아이가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이 와요. 즐긴다는 거는 뭐냐면 내 수준보다 쉬우면 무조건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 책에 빠져서 읽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그때는 이 수준이 이 아이한테 살짝 쉽구나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읽었는데 그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느낌도 안 들고 아직까지는 내가 시켜야 하고 그거는 아직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를 아이를 잘 관찰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룹 수업이라면 어쩔 수 없이 레벨을 올려야 하겠지만 1대1 수업이거나 가정에서 엄마표로 하신다 하면은 요런 걸로 보셔야 돼요. 엄마나 혹은 선생님이 무리하게 레벨을 올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뜨거워 하듯이 나 영어 안 해. 하고 거부감이 확 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쉬워야 재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시작하고 차근차근씩 살짝씩 올려주셔야 해요. Speak aloud를 해야 될까요? 묵독해도 될까요? 리더스 첫 단계는 무조건 speak aloud 해주셔야 합니다. 리더스 첫 단계라면 아직 파닉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거든요. 그럴 때는 글 읽기부터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 그래야 묵독으로는 전혀 글을 읽을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리더치 할때 단어나 컴플릿에 집중하지 않도록 다독해야 하는데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 어떤 거를 도와줘야 할까요? 다독해서 선생님이 이어줄 수 있는 부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리더치 할 때 단어나 컴프레hen션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다독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그러면 딱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 책에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데 이 대화라는 게 굳이 질문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했어? 뭐 했어?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어, just keep swimming이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야? 혹은 여기 이 책 내용이 뭐였어? 그래서 한 문장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요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리더스 단계에서. 리더스 단계에서는 그 흥미를 해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선생님이 질문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재밌었다 하면 독후 활동까지 그림 그려보고 또 한 문장 정도 써보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방 느낌은 그런 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과외나 1대1 수업이다 하면은 과외다 1대1 수업이다 하면은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아이 수준이 1단계고 선생님하고 살짝 어려워 2단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는 선생님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고 1단계는 집에서 읽어보고 그래서 2단계에 대해서는 같이 읽어서 같이 얘기 중간중간에 나눠보는 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 원이냐 혹은 6명, 10명 이상의 원이냐 따라서 좀 방법이 다른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개개인이냐 공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책 내용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본다.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서머리를 말해보게 한다. 서머리를 말해보자. 시작은 어땠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라고 말해볼 수 있는지. 아이들 아직 나이가 연령대가 어려우면 책을 읽더라도 영어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인지 어떤 게 덜 중요한 것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해보면은 좋습니다. 그게 결국은 문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봤을 때 혹은 엄마가 봤을 때 왜 이런 걸 막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예 대사 자체를 그냥 외워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 언어로 바꿀 수 있게끔 코칭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노블에서 워크시트 꼭 만들어야 할까요? 만들지 않고 스토리를 파악했는데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활동이 필요할까요? 노블에서 워크시트 꼭 만들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스토리 파악했는지는, 저는 사실 조금 인텐시브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챕터별로 다 서머리 말하게 합니다. 여기까지 갔는데도 챕터별로 다 이야기하게 해요. 왜냐하면 저학년 때 우리 아이들의 뇌는 디테일에 강해요. 메인 아이디어나 전체적인 흐름은 보이지 않고 디테일에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한 문제 한 문제씩 외우는 것이 이제 저학년까지는 그게 가능한데요. 고학년 친구들의 뇌는 오히려 디테일의 힘이 확 빠지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아이들이 파악해서 와요. 그러니까 대충 영어적인 이제 영어 연차도 쌓였겠다. 대충 느낌만 파악해서 오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노블은 오히려 저는 더 꼼꼼하게 수업합니다. 리더스는 흥미를 많이 해야 하고 다독을 해야 돼서 오히려 확인이 덜 들어간다면 오히려 이때 영어 머리가 크고 아이 머리가 컸을 때 그때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요령껏 해오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챕터별로 다 서머리하게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 감정, 심리까지 다 말하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워크시트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 식으로 다 세세하게 확인하고 서머리 말하지 못한다? 그럼 전 다시 읽게요. 다시 파악할 때까지 다시 읽게. 오히려 영어 연차 그리고 고학년이 됐을수록 더 선생님이 할 것이 좀 더 많아지죠. 젤리나님, 아이들이 쉽고 짧은 것만 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원 꼭 들어야 돼요. 음원 보고 보게 됨. 내용보다 음원 속도에 눈을 따라가기 바쁘기도 하는데 온라인 도서들과 종이 원서 다르겠죠? 온라인 도서가 많긴 해서. 네, 아이들은 쉽고 짧은 것만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저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건 약중 약강으로 책을 커리큘럼 짜달라 말씀드려요. 약중약강이라고 해서 어떤 말이냐 하면요. 자기 실력이 중으로 기준을 하고요. 아이들은 쉬운 거가 재밌기 때문에 쉬운 거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살짝 쉬운 걸로 흥미 있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력 책 한 권 읽히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흥미 있게 살짝 레벨을 낮춰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실력보다 살짝 위의 책들을
네 권 중에 한 권 정도의 비율로 그 정도의 그 횟수로. 그러니까 너무 엄마표나 혹은 수준을 아예 확 끌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실력 중강 이러다 하면 아이들 흥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약강. 재밌는 거 한 권, 본인의 레벨 한 권. 재밌는 거 한 권, 살짝 어려운 거 한 권으로 노출을 하는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노출을 해야 살짝씩 계단식으로 영어 실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약 강하고 다시 약으로 갔을 때 이 책이 훨씬 더 쉬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강책을 다시 봤을 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납니다. 강으로 저는 하는 편이에요. 음원은 꼭 들려줘야 할까요? 음원 보고 보게 된 내용보다 음원 속도에 눈으로 따라가기 바쁘기도 하는데 꼭 들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음원 시간, 글 읽는 시간, 전 좀 더 따로따로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원 듣기는 숙제로 해온다던가 아니면 본인 어, 그 음원 속도에 눈을 따라가기 바쁘기도 하던데, 라를 보는 거 보면 이 친구는 청각형보다는 시각형인 거예요. 시각이 조금 더 맞는 거거든요. 청각으로 이 정보를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조금 더 속도가 걸리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눈으로 보게 하고 사실은 소리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읽고 이런 친구들은 복습으로 임원을 들려주시면 돼요. 본인이 그 글자를 확인해서 읽고 난 후에 복습으로 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도서들과 종이 원서가 다르겠지. 온라인 도서들 많긴 해서. 저는 온라인 도서관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해도 괜찮은데요. 어, 추천하지 않다는 얘기보다는 온라인 도서로 실력을 올리는 데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까지예요. 그런데 이런 챕터북으로 넘어간다. 이때는 무조건 다 종이 원서로 가긴 해야 해요. 온라인 도서는 이 리더스 단계 때 많이 같이 넣어볼 수 있는데요. 왜냐면 그림이 있고 소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부분들이 많죠. 근데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건 덜 자극적이고 재미없는 요 글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게 우리 친구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종이 원서로 넘어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도서를 볼 수 있는, 도움을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이다. 그 단계로 이 챕터북 노블까지 커버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레벨까지 가기가 어렵다라고 알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이와 캐릭터로 역할 나눠서 읽어도 되나요? 너무 좋죠. 엘리펀트 피기처럼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까지 이 책 굉장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화하면 읽을 수 있죠. 이 책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리더스 읽을 때, 만약에 리더스 글자 읽을 때 혼자 읽게 하진 않아요, 사실.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읽어요.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한 문단. 왜 번갈아 가면서 읽냐 하면, 그 정도 품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라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좋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본인이 소리만 내다 보면은 글 이해하는 것보다 소리 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글 내용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이나 엄마가 전적으로 읽어준다 시작하면 집중력을 잃고 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번갈아 가면서 읽어서 어느 정도 긴장감도 주면서 글의 이해도 할 수 있게끔 번갈아 가면서 읽을 수 있다면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게 정말 정말 좋다. 책을 읽고 엄마가 한국말로 물어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 맥락을 잘 보셔야 합니다. 리더스를 읽고 있냐, 챕터부를 읽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엄마의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이가 책을 읽다가도 엄마가 이거 물어볼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 읽을 때는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진 않다. 오히려 챕터북 때 하실 수 있으면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다. 한국말로 하는 거 도움 정말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챕터별로 먼저는 저는 서머리 하게 해서 내용 파악을 했는지부터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좀 더 몰랐던 부분을 질문하고 같이 디벨롭하는 과정을 많이 갖기는 합니다. 네. 리더스 챕터부 노블 주별, 월별 몇 권 정도 읽으면 좋은지 권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만약 집이다. 집에서 하는 거고 엄마 표현하다. 리더스 하루에도 3권, 5권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해지지 않고 무한대로 읽을 수 있고요. 챕터북은 정말 책 많이 읽은 친구는 제가 대치동에서도 정말 책 많이 읽는 친구는 책 읽는 시간이 확보된 초등 저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챕터북을 두 권에서 세 권 읽.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책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없죠. 학원 숙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평일에 한 권, 주말에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그래서 챕터북은 일주일에 두 권에서 세 권. 근데 정말 안 된다. 한 권 정도라도. 그 다음에 노블 같은 게 되면은 한 달에 한 권이라도, 두 달에 한 권이라도. 가장 좋은 거는 지속 가능한 권수를 만드는 게 전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님들하고 상담할 때 아이 유형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하고 나서 어머님들 상담을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들, 학부모님들을 이미 양육관, 교육관,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태도들이 많이 발달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원장님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나눈 기준 세 가지예요. 이 학부모님의 아이와의 숙제를 100% 온전히 참여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두 번째로 확인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다. 50% 반반이다. 아니면 완전 워킹맘 그리고 두 분이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봐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요 세 가지로 저는 구분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건수를 정해드리는 어, 부분이 가장 커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도 지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영어책 잘 읽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챕터북으로 넣으니 잘 읽지도 않고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네이터 그레이 정도는 잘 읽는데도 그래요. 네, 네이터 그레이시면 챕터북 완전 초기예요. 네, 챕터북 초기인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네이터 그레이 비슷한 레벨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줘야 돼요. 왜냐면 네이터 그레이 이후 이상부터는 다 이런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아이한테 이 정도의 글을 읽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소화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게 국어책은 모국어 독서도 그 정도로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모국어 독서가 안 되고 있는데 챕터북 읽기 원한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어 독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영어 책 수준을 파악하셔야 돼요. 네이터 그레이시 1점 후반대에서 2점 초반대이거든요. 그럼 이 정도 책들 우리 아이가 읽고 있는 책들 최대한 발품 많이 하셔야 되겠죠. 동방북스, 웬디북 하셔서 요 정도 때 레벨. 남자아이들이면 뭐 프레스 스타트 이런 책들, 여자아이들이면 아울 다이어리. 그래서 조금 그림이 섞여 있는 챕터북과 리더스의 중간 사이도 좀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좀 묵히는 시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점프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약중 약강 좀 쓰시면서 그런 큐레이션 하시면 됩니다. 영어 못하는 초육 남자아이들인데 어머니 원서 익히고 싶다는데 아이들 흥미 올라가는 첫 챕터 보고 요런 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요런 게 가장 어려워요. 아예 일찍 시작해서 딱 동화책 리더스 챕터북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영어를 좀 늦게 시작했다? 그럼 정서지능이 이미 발달이 되어 있고 관계성 그런 거가 있는데 원서를 공부해야 된다. 사실 초6 때는 저는 원서 수업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때는 중학교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법 수업이 진짜 필요하고 중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올라가는 챕터 뭐 그래도 이 아이가 노출은 시켜주고 싶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확고하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원서를 읽히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 하면은 이때 로알드 다리 이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로알드 다리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 유치 때는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로알드 다리 책 중에 The Enormous Crocodile이나 혹은 뭐 Easy Trot 그래서 로알드 다리 중에 이런 두꺼운 마틸다나 초콜릿 팩토리 그런 책 말고요. 얇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이 조금 더 어, 서사가 확실해요. 로알드 달의 책들은. 기승전결이 확실해서 아이들이 책 좋아하거든요. 그런 책. 더 매직 핑거 그 책. 그래서 로알드 달의 책들을 추천합니다. 노블 단계 청동이나 음독 혹은 녹음 필요할까요? 청동이나 소리내기. 네, 노블 단계에서는 그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독이나 음독은 아이들이 3학년, 4학년만 돼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언제 읽어? 다 읽어. 싫어. 이런 식으로 거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단계가 오는데요. 노블 단계는 굳이 청독으로 읽지 않고요. 청독까지가 도움이 될 때는 눈의 속도가 듣는 것보다 눈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독서의 이 양들이 임계점이 잘 충분히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청독은 충분히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주말에 영상 보기로 가능하죠. 넷플릭스나 영화 보기, 혹은 시트콤 같은 걸로 듣기를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듣기의 영역이 따로 분리되는 거고요. 들어서 영어로 책을 이해하는 거는 어, 눈의 속도가 빨라지고 눈으로 읽었을 때도 충분히 이해도 가능하다? 그러면 충독하지 않습니다. 네. 온라인 독서, 동어책 차이. 온라인 독서 하는 신기하게 종이책에서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모르고 맞습니다. 그 온라인 독서 하는 친구들 신기하게 동의책에 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단어 모르고. 그러니까 온라인 독서 자체가 도움이 많아요. 음원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그래서 글 자체를 보고 이해할 때보다 그래서 제가 그 코믹 버전 그 원서 책에서 코믹 자체를 저는 그 코믹 장르를 추천하지 않거든요. 코믹 장르라 하면은 뭐 13층 나무집 혹은 윈피키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요. 캡틴 언더팬츠 더그맨 많죠. 영어 AR 레벨도 높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요거 그래 이거라도 읽어라는 마음으로 많이들 이렇게 들이밀어 주시는데요. 코믹 장르를 시작하는 순간 글에 대한 이해도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온라인 책 읽기들이 도움이 많기 때문에 글자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원서 중심으로 학습하는 아이들의 스피킹 아웃을 만들어내려면 과정이 병행해야 돼. 아니면 분리하면 단어 루트가 필요하다. 사실 스피킹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스피킹 연습을 하고 싶다. 원서 수업을 통해서. 완전 가능합니다. 이 서머리를 챕터별로 말을 하게 할 때, 챕터별로 말을 하게 할 때, 첫 번째, 영어로 말하게 합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영어 스피킹 연습이 가능하고요. 이 가능한 친구다. 서머리도 충분히 잘 말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영어 실력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피킹을 할 때 어느 정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레이드 2 정도 수준이 되면 쉬운 단어만 써요. like, love, don't like, fun, interesting. 요 단어만 쓰거든요. 제가 이 단어들을 금지하고 요 책에서 나온 어휘들을 상용해서 서머리를 한다. 요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장치, 제한들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킹 연습하는데 충분히 많이 도움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제는 많이 틀리죠. 우리 아이들 스위치도 많이 틀리고 요거까지 인지할 수 있게끔 하면 스피킹 연습에 정말 많이 도움. 난독이 의심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리 영어에 익숙해서 주로 문장을 외워오죠. 맞아요. 이제 그거 소리 영어를 조금 그 의존도를 낮춰주고 눈으로 이 친구들은 소리 내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음. 혼자 다 읽게 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고요. 파닉스를 다시 하게 되면은 아이도 지치고 선생님도 지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리더스를 할 때 리더스 수준이라고 아이 수준이 모르니까 제가 리더스 수준을 하면 잘 읽는 게 있고 못 읽는 것일 거예요. 그 단어들만 다시 빼서 읽는 연습해 주시면 굳이 파닉스 공부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파닉스 단계 1부터 5단계 단어들 쭉 리스트업 해보시고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몇 단계에 지금 어느 파트의 파닉스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 단계만 다시 공부시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교재를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부분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파닉스는 되는데 사이트 워드가 안 돼서 이렇게 단어를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서 사이트 워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만약에 파닉스를 충분히 한 친구인데 소리 영어에 익숙해서 주로 문장 읽어온다. 외워온다. 그쵸? 그런 친구들한테는 학부모님께 저는 말씀드려요. 아이가 들은 걸로 충분히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워주셔야 한다. 그래서 같이 한국어 글도 소리내서 읽어주셔라. 영어도 소리내서 읽어주셔라. 글자를 아직 못 읽는 아이는 책을 읽을 수가 없는데 이럴 경우 엄마가 읽어주는 것을 듣게 네! 엄마가 읽어주는 것 듣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서 기반 수업. 아이는 영어로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느 정도 이해되면
저는 영어로 수업 시작은 괜찮아요. 영어로 수업하는 거 좋습니다. 노블은 빠르지 않는 친구 몇 학년 읽기 하는 중간 첫 수업 추천하세요. 노블은 빠르지 않는 경우. 질문 조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노블은 빠르지 않은 경우. 몇 학년부터 읽기. 정말 빠른 친구들은 3, 4학년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빠르지 않는 경우는 그 나이대에 맞춰서 6학년도 괜찮고 중학교 1학년도 괜찮습니다. 첫 수업으로 노블 단계에서 읽어볼 수 있는 책은요. 얇은 노블 책들이 있습니다. A Long Walk to Water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모의고사에도 한번 지문으로 나왔던 아주 작품성이 있는데 우리 딜레마가 있습니다. 요렇게 딱지가 붙거나, 그쵸? 노블책을 읽으면 이런 딱지, 뉴베리 같이 수성작들을 읽기 시작하면 문제는 뭐냐면 왜 우리도 노벨 문학상 같은 딱지가 붙으면 일반 책을 많이 안 읽은 친구들이 혹은 어른들이 봤을 때 난해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들이밀면 우리 아이들이 또 딱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Long Walk to Water라는 책하고 지금 제가 확 바로 생각나지 않는데 그 책은 작품성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요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니면 챕터 9 후반기 뭐 레모네이드 월이나 아니면 앤드류 클레멘트 작가의 노 터킹 학교 일상 이야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소설로 넘어가는 방법이 좋습니다. 노블 읽기 좋아하는데 판타지만 읽는 경우가 괜찮을까요? 뭐라도 읽어 다행이라 놔두긴 합니다. 많을 거예요. 판타지가 재밌거든요. 판타지가 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판타지 좋아한다. 소설이니까 판타지 읽게 냅둡니다. 대신 수업이나 혹은 엄마랑 읽을 때는 한 권 정도, 한 달에 한 권이든 두 달에 한 권 정도는 이런 작품성 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유는요, 판타지의 어체와 이 문학 작품들의 어체가 완전히 달라요. 깊이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한두 권 정도는, 그러니까 판타지는 판타지대로 재밌게 읽게 놔두시고요. 꼭 읽어야 하는 책, 이 나이 때는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지금 책이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 노블로 추천하는 거 Along Walk to Water, Chocolate Touch, Chocolate Fever 요런 책들 첫 노블로 괜찮습니다. 크게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책이에요. 네. 네, 질의응답 시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약속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거든요. 어, 오, 100여 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는 세미나 저는 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얼굴 보고 하는 강연장에서의 강연만 보다가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하니까 좀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질문이 조금, 네, 소리 내서 읽기 하나 끝내기만 하는 것보다 퀴즈를 내고 확인하는 게 좋겠죠. 요거는 아이 연차와 아이 나이와 아이 지금 영어 실력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 근데 퀴즈도 네, 나쁘진 않습니다. 퀴즈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퀴즈의 장점은 우리가 늘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을 때 확인을 나름 해준다. 단점은 퀴즈 질문이 보통은 내용의 해석에 대한 이해의 깊이감을 물어보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뭐 했어? 아주 단편적인 걸 물어보는 퀴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퀴즈가 100% 채워지지는 않는다. 라고. 원에서 정독하고 집에서 다독시키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원에서 하는 거는 원에서는 아무래도 레벨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에서 정독하고 집에선 다독시키는 것이 가장 건강하게 잘 서포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얼굴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웅진 통해서 저를 뵙던가 아니면 대치동 헤드썸 유튜브 채널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we 보도록 move 하겠습니다. through